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임입니다. 이번 설 연휴 계획 세우셨나요? 설 연휴에는요, 한국 시장이 휴장을 하지만 이 해외 선물 시장은 주말을 제외하고 정상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연휴에 늘 가족 먼저 챙기셨다면 이번 설에는 나를 위한 선물, 해외 선물 수익을 내셔서 소중한 나에게 선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설 선물 같은 해외 선물 전략들 잘 챙겨 가시고요. 새해 복과 함께 저희가 수익까지 꼼꼼히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비추기만 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에서는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에서 필승 전략법 등 박 셰프님이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새해 복과 함께 수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복을 가득 담아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죠.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셰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혹시 이번에 설 연휴 계획 세우셨나요? 계획 세웠죠. 어떤 거 하세요? 많아요.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 점심에 점심밥 먹고. 예, 밥만 집에서 드시다. 푹 쉬기로 했습니다. 네, 별로네요, 셰프님. 네. 5인 이상 집합 금지라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못 만나서 아쉬운 좀 설 명절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네. 뭐랄까 이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하고는 네. 조금 많이 그렇죠. 어긋나죠. 5인이시잖아요, 가족이. 우리 집은 5명인데 네. 집안에서 모이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사회적 됩니까, 거리두기를 이게? 하세요, 좀. 네. 따로 식사도 그래서 하시고. 이 방 저 방 다 따로따로 그냥 각자 지내기로 했습니다. 네, 꼭 네. 수치 꼭 지키셔서 그래야죠. 네, 보내시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한국 시장은 휴장을 하지만 해외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개장을 하잖아요. 예.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돈 잃을 수 있는 기회도 되죠. 자신감이 좀 떨어지신 거예요, 셰프님? 예.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셰프님.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힘낼 수 자, 있게. 거래를 잘해야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거래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네. 일단 가끔 보면 그 추석 연휴 때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마음을 딱 잡고 하루 종일 거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연휴 때 그동안 뭐 직장 다니느라고 낮에는 거래를 못 하니까 네. 밤에만 그렇죠. 하다가 네. 간혹 보면 그런 분 계십니다. 그러면은 셰프님도 좀 이제 쉬는 날 매매를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지금 조금 장기로 들고 있어가지고 굳이 거래를 뭐 포지션 들고 있는 게 거래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네. 굳이 이렇게 자주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하고 수익의 기회가 온다면 예. 저희가 이제 방송이 주말에는 못 하니까 목금에는 예. 수익 낸다면 노란톡방에서 또 공유해 주실 거죠, 소식들. 톡방에는 계속 제가 정보를 네. 알려드리죠. 그러면은 저희와 함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그렇죠. 연휴에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예, 맞습니다. 있다는 점.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셰프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10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휴장을 하지만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은 휴장을 하지 않고 정상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수익의 기회가 있고 투자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비춰주시면요. 입장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요. 모의 거래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추천만 하고 책임지지 않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셰프님께서도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실제 계좌로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셔도 이 길고 긴 연휴 동안 해외 선물 하는 방법 미리 알아만 놓으셔도요. 하락장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방송 중에 열려있는 이 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물 맛집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잘 오셨고요. 저희
본격적인 진입에 앞서서 해외 선물 시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방송 직전까지 미국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우리 명절이죠. 네, 그렇죠. 설날을 앞두고 미국은 사실 우리 명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네.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시장이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여러 번 보면 네.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한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상승 흐름이 쭉 올라오다가 네. 자, 어제부터 약간 주춤해졌죠. 어제는 미국 시장이 대체로 조금 혼조 양상으로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추가 부양책 일주일 내내 그 한마디 가지고 주가를 쳐 올렸는데 네. 자, 어제는 시장별로 조금 빠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뭐 다우 지수라든가 S&P, 나스닥까지, 러셀까지도 조금 올라 있는데 0.3% 내외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자, 원인은 오늘 중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항생이 보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2% 가까이 지금 항생이 올라가지고 그 영향으로 국내 시장도 조금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세한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분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네. 오늘 장 개장하고 여기 딱 중국 시장 개장할 때 네. 10시 15분에 개장하거든요. 예, 그때 보면 다우 지수도 급등을 했죠. 자, 이게 홍콩 항생 지수 올라간 그 자리하고 똑같이 올라가 가지고 다우 지수도 한번 급등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지는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S&P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10시 15분에 급등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급등이라고 하기에는 뭐 상승폭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네. 나스닥은 훨씬 더 크게 많이 올랐는데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장 개장 전인데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한 어제까지 보면 러셀을 보면 뚜렷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연속 상승 흐름이 나타나가지고 대단합니다. 오늘까지 네. 상승하면 8일이죠. 네. 장기간 확률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 또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데 조정 흐름 기다리기가 상당히 하루하루 그렇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자, 뭐 현재 흐름은 큰 움직임보다는 약간 상승해 있는 정도로 네. 미국장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개장을 앞두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10시 8분 지나고 있는데요. 주요 지수 상품들 살펴봤고요. 이 외에 선물 상품들 흐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셰프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예. 셰프님 유가부터 한번 볼까 봐요. 자,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어요. 지금 주식 시장의 그 상승 흐름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이 뭐 담합 아닌 담합으로 일단 이번에는 원래 감산하자 그러면 꼭 한쪽에서 감산 약속을 안 지키고 네. 오히려 막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증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러시아를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좀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원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하루하루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61달러까지는 뭐 무난히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자, 다른 것도 볼까요? 그렇죠. 보셔야죠. 자, 골드 지지 라인까지 300일 이평선 요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딱 거기까지만 내려왔다가 네. 1,770달러 정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1,780달러 조금 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4일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원인 자체는 미국 달러에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통화들 중에 달러 인덱스를 먼저 살펴보면 자, 달러 인덱스가 보시다시피 4일 연속 하락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죠. 자, 그렇네요. 일봉인데 음봉이 4일째 계속 나타나고 있고 미국 달러의 약세 영향이 상당히 기금속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버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실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버도 낙폭은 그래도 골드보다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졌고요. 그렇네요.
일봉을 보면 어제까지 양봉은 양봉인데 어제는 약간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오늘도 약간 약한 흐름인데 현재 상황은 골드보다는 조금 약한데 그거는 미국 달러의 그 약세가 조금 두드러질 때 실버보다는 골드에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그 실버도 조금 약한 쪽으로 하락적으로 배팅보다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 정도 그럼,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농산물 지수도 좀 농산물도 살펴본다고 하셨는데요. 보면 네. 어제 그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맞죠. 그 수급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 공급이 원활하게 제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발표 직전까지도 최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올라갔었는데 네. 요때죠. 요때 바로 발표 직전에 최고가를 찍고 바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오, 자, 굉장히 오늘도 크게 빠졌네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그 동영상으로 그 시향을 찍어서 올리는데 네. 그때도 이제는 본격적인 곡물 가격의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분봉상에서 봤을 때 쭉 빠지고 있죠. 자, 그렇네요. 일봉으로 보면 뚜렷하게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어허, 모습이고 네. 이미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네. 매도를 쫓아가서 들어가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조금 그 반등 나올 때 다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그 곡물의 그 공급이 조금 트이면 지속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세가 조금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옥수수 살펴봤는데 이어서 대두도 살펴볼게요. 셰프님. 대두는 그 옥수수가 그렇게 급락을 했지만 요즘 네. 그 시장을 조금 주도하는 게 대두보다는 오히려 옥수수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대두는 어제 그 시간에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옥수수 계속 빠지네 하니까 따라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대두 역시도 하락 흐름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밀도 보면 밀은 하락세가 어제부터 같이 옥수수하고 떨어져 가지고 이틀째 연속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럼 이어서 지금 예. 귀금속과 농산물 그리고 뭐 살펴봤죠, 셰프님? 다 봤습니다. 유가까지 예, 다 살펴봤죠. 봤고 네. 다른 뭐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특이사항 생기는 종목이 있으면 또 네.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상품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진입하기 좀 괜찮은 자리가 있는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셰프님? 자리야 뭐 양방향이니까 그렇죠. 네. 다 좋을 수 있죠. 예. 다 좋을 수 조금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오늘은 해주세요. 조금 네.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반등 시에 곡물 매도 쪽이 확실히 공급량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좋을 가능성이 좀 높고 네. 콩기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 있어요. 콩기름은 어제 그 최고가 갱신하고 대두하고의 움직임은 약간 좀 다르죠. 네, 다른데 그러네요. 역시 콩기름 우리 저번에 매도 들어갔다가 수익 내고 빠졌는데 반등이 많이 나왔죠. 네, 우리가 맞습니다. 청산한 가격보다도 한참 올라왔어요. 네. 다시 재진입해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최고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콩기름 쪽으로 추천을 드릴 네. 만합니다. 그럼 소이빈 오일을 매도 관점으로 지금 보고 그렇죠. 계신다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세우시고 성공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 외신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holds diamond among CEOs as Democrats beat their aid bill.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주요 CEO들과의 만남을 예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부양책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보시면요. CEO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뭐 백신이라던가 부양책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최근에 언급했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아마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둘 다 좋은 입장이 되는데요. 먼저 CEO한테는 행정부의 목표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이제 백악관 입장에서는 CEO들한테 이제 굉장히 주요 CEO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양책의 진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Bank of America expects a market correction soon, but it will be viable.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앞으로 증시가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뢰 있는 정보가 지금 들어온 건데요. 여기에 또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가 매수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최근 미증시의 경우에는 과도한 매수 포지션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뭐 게임스탑 사태라든지 비트코인이 급등 랠리를 한 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불확실성이 짙어진 만큼 1분기에는 5에서 10% 정도를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강세 약세 지표를 보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매수 신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정장에서도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단에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돋보기란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 느끼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핸드폰 카메라 켜신 후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국가대표 해물요리사 저희 셰프님은요. 굉장히 한 분 한 분 진정성 있는 조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매수할까 매도할까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매 관련 고민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요. 모의 거래 아니고 박 셰프와 저의 실제 자금이 들어간 실제 계좌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저희를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송 한 달째인데 저도 해외 선물을 아예 모르고 시작했지만 지금 실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해외 선물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라고 고민하신다면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시면 수익을 내고 조금 안전하게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지금 노란톡방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서 비추기만 하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요. 이 길고 긴 연휴 동안 한국 주식장 안 열려서 심심하시죠? 저희 해외 선물 배워 놓으시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때도 매도 포지션 보유하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 박 셰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셰프님, 예. 이제 나스닥을 저번 예. 주부터 계속 매도 예. 포지션 갖고 계시잖아요. 예. 너무 올라서 지금 저도 그렇고 뭐 내려오질 너무, 않고 있어요. 너무 오른 정도는 아니라고. 네. 이 조금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여전히 고점 이 정도. 자, 보세요. 차트 네. 한번 보면 이 상승 파동에서 이 정도에서 매도 들어갔다. 네. 고점이라 보긴 좀 그렇죠. 그렇군요. 저점이라고 저점에서 매도했다 이렇게 보긴 좀 그렇죠. 그죠? 그 자리에서 매도를 네. 하신 거죠? 이 정도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네. 조금 더 밑에네.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금액은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 네, 작지는 그렇죠. 않지만 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너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때는 조금 올라갈 네. 거라고 보기는 했는데 네. 짧게 보고 들어갔다가 그놈의 잠이 들어가지고 네. 정말 아쉽죠. 아쉽습니다. 그죠?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수익 날 때까지 조금 들고 있으실 예정이시죠? 그 앞전에도 보면 여러분들 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네. 그죠? 이 앞전에 올라갈 때 올라갈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급락했습니다. 조금 네. 떨어진 것도 아니고 4.45%까지 급락하는 흐름이 네.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런 그 주가 흐름 보면 떨어질 때 급락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이 앞전에도 보면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여기도 찔끔찔끔 올리다가 떨어질 때는 음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한 3, 4일 올렸던 그 상승 흐름을 하루 만에 다 빼버릴 가능성이 좀 이번에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나스닥 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데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그리고 어제 예. 저희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예. 단타 거래하는 방법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모의 계좌로 연습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언젠가 실제 계좌로 셰프님이 거래하는 그렇죠. 방법 보여주실 건가요? 예. 일단은 네. 우선은 연습이니까 막 설명하면서 막 샀다 팔았다 이거를 여러 번 막 하면서 하니까 지금 모의로 하는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 조금 많이 모이면 그때 저 혼자 뭐 실거래하면서 보여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네. 같이 실거래 하실 분들이 좀 많이 모이면 그때 같이 실거래할 예상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요. 이렇게 단타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 셰프님께서 2007년부터 여태까지 해외 선물 정통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전문가가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할지, 어떤 걸 주의를 해야 할지 차근차근 처음부터 배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해외 선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내 자산 관리할 수 있을지 셰프님께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물어보면서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모두 해드리니까요. 노란톡으로 일단 들어오셔서 모의 투자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서 해외 선물은 이런 거구나, 해외 선물은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흐름 잡아 가시고요. 저희가 기초 동영상까지 모두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지 않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얼른 해외 선물이 주는 수익의 기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해외 선물 어린이 혜린이로서 거래를 좀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1박 2일 만에 78만 원 정도 하나로 그 정도의 수익을 냈고 지금 마이크로 러셀 2000을 3계약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제가 하루하루 좀 기다리느라 셰프님 예.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네, 제가 그랬죠. 보지 네. 말라고. 근데 이게 자기 자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저는 혜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셰프님. 사실 그 증거금에 조금 네. 그 많이 뭐랄까 이 증거금을 빡빡하게 네, 입금을 하고 그렇죠. 거래를 하면 조금 안 볼 수가 없지만은 네. 좀 여유 있게 입금해 놓으면 어차피 조금 기다려야 될 때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네, 셰프님께서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게 이제 1,000만 원으로 마이크로 3계약만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해주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셨던 만큼 예. 안전한 자금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빅 사이즈로 들어가면 네. 하루에 한 5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저 진짜 잠을 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제 선물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네, 뭣도 모르고 이거는 800만 원짜리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증거금이 800만 원이지 네, 그렇죠. 그 상품의 가치가 800만 원이 아닙니다. 네, 하루에 800만 원짜리면 한 400만 원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배팅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실제 가치에 준해 가지고 증거금의 한 5배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해당 상품을 거래를 하셔야 조금 안전하지. 800만 원 가지고 800만 원짜리 거래하면 이틀이면 깡통 찰 수 있습니다. 네, 셰프님께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해외 선물 처음 거래를 하실 때 요만큼에서 내가 분명히 수익 내줄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넉넉한 증거금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안전 자산을 좀 관리를 할 수 있을지까지 지침을 주시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 길고 긴 연휴 동안 노란톡 들어오셔서 어떻게 거래를 하면 좋을지 저희가 동영상 강의 모두 마련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무료 강의 한번 보시면서 해외 선물은 이런 거구나 라고 재미있게 배워보실 절호의 기회겠죠. 저희와 함께 길고 긴 연휴에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박재은 캐스터가 지금 외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은 캐스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ronavirus shots may become an annual affair.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것이 어쩌면 연례 행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가 탓이 좀 큰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Unfortunately, as the virus spreads, it can also mutate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면 더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히 보시면요. 또 다른 변이는 결국에는 몸에 저항
예상 능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아무리 백신이나 치료제를 좋은 걸 써도 결국에는 다른 반응이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만큼 변이 바이러스는 좀 빨리 잡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좀 빨리 잡으려면 백신 보급이 더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U.S. job openings rise in December. Small businesses desperate for workers. 네, 미국의 채용 공고가 12월 달에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고용 신호가 좀 돌아온다는 시그널이겠죠.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소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인력을 못 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네, 먼저 12월의 채용 공고는 665만 명이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인 660만보다 좀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접객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코로나19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좀 안 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특히나 채용 공고와 고용 모두 급감을 했고 해고만이 늘어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분야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어쨌든 고용 시그널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하단에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채팅창에 말풍선 플러스 누르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돋보기란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쉬운 방법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 있으신 거 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 궁금하신 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요, 이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시는 분부터 지금 내가 나름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질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해외 선물 아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기초 동영상도 강의를 해드리고요. 또 이어서 노란톡에 질문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그리고 노란톡에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까지 박 셰프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익명이니까요. 궁금해하신 점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궁금증 이런 것들을 편하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수익에 대한 해결책까지 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이렇게 비추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 험난한 해외 선물 시장에서 든든한 박 셰프와 함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기초적인 질문들과 좀 어려운 질문들도 박 셰프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질문인데요. 예. 초초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물도 손절 라인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셰프님. 손절 라인이야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죠. 뭐 그렇죠. 주식은 손절 라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절 라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각자 정한 기준에 따라서 맞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하루 종일 주식 방송을 보다 보면 전문가님께서 권해 주실 때 이 예. 정도에서 매수라고 이 정도에선 좀 잘라야지 위험하지가 않다. 뭐 예. 비중이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조언을 좀 한단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네. 거의 다 뭐 얘기하는 거는 그 이동평균선 가지고 뭐 기준을 잡거나 이렇게 하니까 네. 기술적 분석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조금 손절 라인을 본인이 좀 정하고 거래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좀 정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보조 지표를 전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매매 기준부터 세우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야 되고 네. 어떻게 정할까요?라고 물어보면 네. 그거는 뭐 한 1박 2일 정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조금 예. 이 초초보님께서 본인의 자금에 맞게 얼만큼의 거래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 네, 있죠. 그렇게 하셔야죠, 셰프님. 그죠? 예. 방송 하루 이틀 제가 하시니까. 하는 방법으로. 네. 자, 예를 들면 자, 현재 이제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좀 빠지고 있죠. 자, 추세선을 쭉 그려보면 이렇게 빠지고 있고 그 흐름이 현재 흘러가고 있구나.
하락으로.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매도를 좀 뒤늦게 봐가지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네. 여기 이평선 그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제가 흐름을 그 잡으니까 여기를 넘었으면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되죠. 네, 네. 그렇군요. 그 최대한 손절을 좀 작게 하려고 그러면 네. 자기가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손절이 좀 적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아래쪽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하락으로 돌파를 했죠, 그죠? 네. 자, 돌파한 다음에 근접했을 때 이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못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손절을 해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자, 네. 이게 선 하나만 그려놓고 손절을 잡을 수도 있고요. 손절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아무데나 찍어놓고 나 이 정도에서 손절해야지.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선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상대적인 거고 또 대부분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준이라는 거는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초초보님의 질문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매매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보조지표 외에 신경 써서 보시는 게 또 있을까요? 경제지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걸 좀 신경 쓰세요? 네. 경제지표는 그 유심히 보긴 보지만 네. 상품에 따라 가지고 봐야 될 게 있고 안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의 그 경제지표에 그 세밀하게 영향을 주는 상품은 경제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은 통화상품이 네. 경제지표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주가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하루 중에 그 진폭에 비하면 그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주가는 뭐 금리 발표라든가 FOMC 그 회의록 발표, 기자회견 뭐 이런 부분들 비노고인 지표 발표는 뭐 통화든 주가든 다 크게 영향을 주지만 상품별로 그 경제지표에 대한 그런 반응은 조금 다르니까 네. 상품별로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입하는 기준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느냐, 좀 길게 보고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도 좀 차이가 있고, 네. 주로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보조 지표를 보고 많이 거래를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 경제적인 경제 지표보다는 셰프님께서는 기술적 분석과 뭐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아님의 질문 해결해봤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돈과 함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테슬라 가상자산 불씨를 오늘 살리던데 연준과 옐런의 반응에 따라서 선물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가요, 셰프님? 테슬라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많이 네. 올랐는데 비트코인 오르는 거하고 선물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곡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주가 지수 선물 뭐 이런 정도에 국한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는 영향이 있겠죠. 네.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면 우와 뭐 이것저것 막 광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생길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상자산, 네, 그렇죠. 가상자산이 올라가면 조금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지수 상품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연준과 옐런의 반응에 따라 선물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금리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셰프님도? 그거는 뭐 금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비트코인 보시나요? 저기 뭐 가상화폐가 이제 올라간다 해가지고 네, 뭐 금리를 뭐 조절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거야 이제 그 그러니까 FOMC의 반응을 네.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도 모르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연준과 옐런의 반응은 제가 말씀드린 거 금리는 뭐 그 정도의 반응은 보겠지만 이 가상자산에 대한 거는 크게 사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들이 반응을 해도. 가상자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막 요동치지는 않겠지만 네. 일부 영향은 좀 있다라고 봐야죠. 투자 심리에 대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들을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들에 대한 답
해답 찾고 싶으시고 또 해외 선물 시장에서 성공 투자 해보시고 싶다면요. 지금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춰주시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한국 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루할 걸로 저도 예상이 되는데요. 저 역시 혜린이로서 지금 해외 선물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양손 잡고 이제 험난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이 노란톡 방으로 오셔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예. 불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모의 계좌와 구별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예. 네, 모의 계좌와 실제 계좌가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다 똑같은데요. 네. 모의 계좌 번호하고 실거래 계좌 번호가 틀립니다. 그리고 음. 상단에 그 모의 투자라고 모의 계좌 뭐 이렇게 그 한글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매매 창만 보면 이제 모인지 실거래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계좌 번호를 보고 증권사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그게 진짜 거래인지 모의 거래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너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위에 창까지 안 보이고 본인의 실제 그런 지금 움직이는 흐름만 이렇게 예. 딱 보여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네. 거의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거는 그러면은 판별할 그리고 방법이 없을까요? 원화로 표시되는 거는 네. 그 해외 선물 상품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왜냐하면 네. 이 달러로 다 계산이 되는 상품이고 또 홍콩 항생을 거래를 해도 원화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네. 홍콩 달러로 계산이 돼가지고 보여줍니다. 아하. 실제로 제가 저번에 그 홍콩 항생 지수 가지고 수익을 내 가지고 네. 할 때도 수익금은 홍콩 달러로 들어와요. 원화로 들어오는 게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계좌가 막 수익금 정산이 바로바로 될 때는 기준 통화가 홍콩 달러고 기준 통화가 미국 달러인데 원화로 바로 보여주지는 않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에 예. 있어서 그러니까 너튜브 이런 데서 보면 막 그 조그만하게 이제 수익창만 네, 보여주고 하는 맞습니다. 거는 네. 원화로 나오는 거는 네. 다 가짜로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우리 불곰님의 질문에 좀 답변이 그것도 증권사 됐을까? 모의 계좌도 아니고 네. 이상한 거 있어요. 아, 그럴까요? 예, 그 사설로 어. 하는 거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또 네.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질문 이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적삼병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시장을 잘 읽어야 할지 아니면 차트 분석을 잘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시장을 잘 읽어야 될지 네, 그 차트 분석을 시장을 잘 해야 할지. 읽는다는 그 의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뭐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한 경제 흐름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는 차트에 어떻게 보면 다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뭐 나스닥 지수가 갑자기 뭐 한 3, 4분 동안 급등을 했는데 이게 왜 올라왔는지 이 한참 찾아봐야 겨우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선은 차트에 충실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차트에 녹아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잘 하다 보면 시장까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어쨌든 반영이 돼 있는 거니까요, 시장이. 시장의 가격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톡톡톡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투자금 500만 원에 러셀 마이크로 2계약이면 손익이 얼마일 때 추가 증거금을 넣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문자가 오나요? 추가 증거금을 넣으라고 문자가 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문자가 오죠. 네, 그러니까 어. 500만 원에 2계약이면 얼마가 많이 빠져야지 문자가 오는지 그 부분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러셀 한 계약에 715불이거든요. 네, 마이크로가. 네, 그러니까 2계약이면 1,430불이죠. 네, 그러네요. 원화로 따지면 한 160만 원 정도? 그죠? 네, 그러니까 160만 원. 자산이 160만 원 이하로 평가액이 떨어지면 예, 아하. 그때 돈을 더 입금하세요 하니까 500만 원이면 아직은 여유가 있죠. 그러면은 예. 계약수를 계약한 그 실제 금액을 따져보고 거기서 계약수를 곱해서 그렇죠. 현재 평가액이 증거금은 유지 증거금이라는 거는 네. 그 돈은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로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 유지증거금도 715불로 돼 있으니까 네. 1,430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잔고에 1,430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예, 추가 증거금이 발생하지는 않죠. 그럼 1,430불 밑으로 떨어질 때 문자가 오겠네요. 그렇죠. 돈 더 입금하십시오라고 이제 네. 친절하게 이때 입금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 청산되죠. 예. 그러면 손실이 나도 그냥 강제 청산 당연하죠. 되나요? 그래서 자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네. 대부분 그 해외 선물하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돈을 입금을 하고 기다리면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 배팅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은 없고 입금은 못 하고 네. 손해 보고 청산하고 나면 네. 다음 날부터 수익 나는 모양으로 다시 바뀌는 경우가 너무 속상하실 것 속상하죠. 같아요. 그래서 네. 자금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로 납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예. 하루 만에 청산이 되나요? 아니면 바로 그거는 네. 추가 증거금이 발생하고 네. 다음 날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날 네. 입금을 못하면 아. 그날 밤 12시에 강제 청산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오전까지는 좀 입금을 해야겠네요. 오후에도 그렇죠. 은행 그 환전 시간까지는 입금을 해야 되죠. 네. 은행이 오후 4시까지 환전을 하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추가 증거금이 발생했다라는 건 원화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네. 달러가 없으면 네. 그 통화를 그렇죠. 그 상품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유지 증거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허, 그렇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 이어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또 톡톡톡님이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해주셨어요. 미국 부양책으로 시장이 상승 중인데 악재 나올 게 없나요? 뉴스에서 심각한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일단 지금도 그 뉴스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돈을 많이 풀면 그 가장 큰 부작용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에 이제 그 경복궁을 지으면서 대원군께서 당백전을 발행을 했잖아요. 네. 예. 이제 일당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당백전. 예. 그 네. 당백전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서민들이 삶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 자, 미국은 좀 특이한 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미국은 그 미국 달러를 본인들이 막 찍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막 뿌리는 상황인데,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 그 기축통화로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갖고 결제 수단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만 풀린 돈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통화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돈을 뿌려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지는 않고 어느 정도 견딜 만한 옐렌의 말대로 견딜 만한 정도의 인플레이션 정도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톡톡톡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시장을 볼 때 어떤 궁금증이 생기거나 이 해외 선물이 뭔지는 궁금한데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할 때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이런 질문들 모두 받고 해결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희 방송 지나면 이 방 문을 닫아놓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셰프님께서 이 노란톡방에서 해결책을 주실 텐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비춰주셔도 되고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밀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생방송 50분 동안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그리고 박 셰프님께서 주식 종목 상담까지 계속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이어가 볼게요, 셰프님. 예. 초초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해외 선물은 소득세가 있나요? 있으면 몇 %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셨거든요. 10% 현재는 10% 있고요. 네. 2016년부터인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라고 있습니다. 네. 그 해외 선물하고 국내 선물 둘 다 파생상품이죠. 네. 파생상품 거래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현재는 그 작년에 10% 부과를 했고 10%만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도소득세에다가 플러스 지방세가 있거든요. 그 추가로 1% 해서 11%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가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세율을 부과를 하는데 예. 해외 선물은 무조건 그럼 11%를 부과하나요? 아니 여기도 이제 그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고요. 아, 네. 이거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그것 따로 내고 파생 상품 따로 내고 이렇게 합니다. 같이 통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저 해외 주식은 지금 한 부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맞죠. 20% 주미세까지 22%를 세금으로 내고 있죠.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 예. 소득세가 250만 원의 수익이 났을 때부터 좀 되는 거라고 예. 하셨잖아요. 그럼 1년 내내 250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 정산 기간에 250만 원의 수익을 들고 있을 때 그거가 부과가 되는 건가요? 1년 단위죠. 1년 내요. 예, 1년 단위인데 네. 아마 청산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청산 기준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초초보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샤를로테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계좌 개설 시 증거금도 넣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계좌 개설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민증 펴놓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은행 계좌도 요즘은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네. 바로 개설이 가능한데 똑같습니다. 증권 계좌도 해외 선물 계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개설할 수가 있고요. 입금은 바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해결해 봤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셰프님. 예. 이거는 어제 들어온 질문인데 이미 좀 발표가 나서 예. 그래도 한번 방송 중에 예. 여쭤볼게요. 열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곡물이 많이 오르는데 예. 2시 발표 전으로 많이 변동이 될까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까 수익점만 말씀드렸죠. 보고서. 그렇죠. 예. 그런데 매도 전략으로 네. 일단 하고 발표할 때는 당연히 크게 움직이니까 그때는 그 전까지는 이제 네. 관망하자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으로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반등할 시 매도 전략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그렇죠. 흐름 한번 살펴볼까 봐요, 셰프님. 예, 그럴까요? 네. 지금 옥수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셰프님. 자, 네. 옥수수 계속 네.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슬슬 점진적인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네요. 옥수수도 11시 반에 미국장 개장할 때 좀 크게 움직입니다. 네. 그때 다시 또 빠질지 올라갈지는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쭉 아래쪽으로 장기평선이 빠지고 있죠. 네. 요 근접해서 매도하고 반등을 해도 오히려 미니 상품이 있으니까 조금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좀 안전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게 오늘 장중에 한 번 더 튕길지 말지는 조금 알기가 좀 어렵죠. 장중에 그렇죠. 계속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네. 분할로 조금 접근하시라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로 매도 접근 말씀하신 거죠? 미니 상품이 있습니다. 미니 네. 상품은 원래 옥수수가 이것도 상품이 그렇게 증거금이 크지는 않는데 네. 1,650불이에요. 1,650불인데 작죠. 작은데 그렇죠. 더 작은 게 있어요. 미니 옥수수가 있어서 네. 미니 콩 같은 경우는 300 몇 불입니까 이거? 330불이네요. 네. 그죠? 한 5분의 1 정도니까 이거를 한 계약을 빅사이즈를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들어가면은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면 조금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셰프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새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새해는 여러분 제가 이 구정이 지나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몇 해를 기다렸는데 원래 구정이 지나면 제가 대운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하고 네. 같이 하시면 원래 대박 날 겁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 셰프님이 샤머니즘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해외 선물 어렵지만도 않으셨죠? 저희와 함께 기초부터 실제 거래까지 계속해서 함께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